지금부터 국민대학교 미술대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조형관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붉은색 벽돌 건물이었는데 이제 많이 바뀌었죠. 여기 앞에 보시면 배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수근 씨 동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금누리 교수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 본 적이 있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튼 김수근 교수님이 오시게 되면서 학교 이미지가 이제 확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미술, 공예, 의상, 건축을 이렇게 통합해갖고 이제 조형대학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당시 좀 신선했던 게 그땐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좀 약간 이제 모호했던 시기거든요. 그냥 이제 순수 미술 안에 그냥 약간 더부살이처럼 생활장식과나 상업미술로 불리던 시기였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디자인대학, 조형대학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붙이게 되는 거고, 이제 순수와 디자인을 분리했다는 점이 아마 국민대학교 조형대의 역사가 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국내 어떻게 디자인 대학 1호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이제 1975년도였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모든 대학이 이제 이 길을 따라오게 된 거니까 이제 나름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고 볼 수 있죠. 국민대 전형 한번 알아볼게요. 국민대학교 수시는 미술 조형 특기자 전형이라고 해서 시험을 이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시험들 보잖아요. 그 시험에서 상위권으로 수상을 받았던 친구들이 여기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모집 정원도 좀 적고 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서 요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라고, 이거는 이제 시각 디자인에서 10명을 뽑고 AI 디자인에서 15명을 뽑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죠. 뭐냐면 이제 서류가 아주 좋거나 면접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은 여기 이제 붙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게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내신이 좀 뛰어난데 모의고사 좀 약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좀 약간 서류가 좋은 친구들 여기 지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과도 상당히 괜찮죠. 시각 디자인과고 AI 디자인이면 가장 지금 핫한 디자인과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볼 만하죠. 정시 한번 알아볼게요. 국민대학교 이제 정시야말로 이제 아까 수시에 비해서 조금 더 이게 현실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시 가군을 이게 들여다보면 이게 비실기 전형이랑 여기 실기 전형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공간 디자인은 5명, 영상 디자인과는 3명. 공간 디자인과 32명, 의상 디자인과 32명, 시각 디자인과 22명, 공간 디자인과 29명, 영상 디자인과 25명, 자동차 운송은 28명, AI 디자인과 15명, 분석 공예는 21명, 도자 공예과는 20명 이렇게 뽑죠. 근데 여기는 단계 전형이죠. 그게 뭐냐면 1단계 때 학생부 30, 수능 70으로 먼저 정원의 3배수만 먼저 뽑아주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학생부가 30이 들어가지만 실질 반영률은 11.39예요. 그래도 다른 대학보다는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데는 이것보다 실질 반영이 더 낮거든요. 이게 그래도 국민대에서 좀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능이 88.61%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정원의 3배수 컷인데 실제로는 국민대에서 3배수를 넘는 경우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적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의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1단계를 패스하는 건 생각보다는 좀 쉬운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2단계를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 이제 기초 조형 평가라고 해서 이제 실기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 반영률은 한 3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력 평가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술 면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림 혹은 자기에 대한 어떤 서류 이런 걸 갖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학생이 선발되는 거예요. 금속공예나 도자공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조금 재미있는 게 여기 AI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사고력 평가를 조금 더 많이 보죠. 20%.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2.35%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초조형 평가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관찰하고 그리기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아까 국민대 요 근래의 어떤 추세인데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정확하게 관찰해서 그리는 거를 되게 주목적으로 이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그림이 다 관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뭐냐면 그림을 어떤 소재를 좀 암기를 해서 암기를 바탕으로 그리는 경우가 있고 관찰을 바탕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학원가에서 유리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거를 계속 반복 훈련하다 보면 그냥 안 보고도 그릴 수 있는 단계, 그 이제 관념적으로 그린다고 하는데, 그게 관념적으로 그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물체를 사실적으로 보고 봐야지만 그릴 수 있는 방식의 소재를 제시하고 또 그거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게 하거나 아이디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술 면접 말씀드리는 건데, 모든 이제 과가 이제 사고력 평가라고 해서 이제 구술 면접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형 교육을 이제 교수님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어떤 미술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보고자 이제 이걸 평가하는 거죠. 조조용 실기 작품을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봤던 걸 갖고 이제 그 실기 작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친구가 미술적인 소양, 그다음에 창의력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겠다, 그런 얘기죠. 자, 요건 기출 문제인데요. 자, 이런 식이에요. 여기 사진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고양이고 하나는 해파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관찰해서 두 대상의 조형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걸 또 어떤 반려동물을 또 디자인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조건들도 좀 어렵죠. 여기 보면 조건은 어린이 한 명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 반려동물과 그 어린이가 관계를 뭐 맺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같이 표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재료들도 약간 이렇게 한정시켜서 이 한정된 재료 안에서 이 학생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아니, 왜냐면 이 재료가 각각이 또 가진 또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그 특징을 잘 활용해서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그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순발력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이상까지 국민대학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